너 이 녀석 한국에 오자마자 나한테서 엄마 뺏어가기냐? 너 너무 이기적이다. 아유, 그만들 해요. 호세 2년 만에 귀국했어요. 집에 온 지 겨우 3일인데 이 정도도 못해요? 그래도 나보다 너무 좋아하면 섭하지. 안 되겠다. 너 이번 주 집에서 쉬게 하려고 했는데 질투나서 안 되겠어. 일본 출장 갔다 오자마자 당장 출근해. 여보, 호세 아직 식차 적응도 덜 됐어요. 서여사, 밖에서 보니 더 미인이신데. 응? 아빠 구원투수로 불렀더니 더 하시네 정말. 오늘 첫 장면은 지난번 비디오와 이어져 있습니다. 한 가족이 외식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도 딸 아이가 아빠에게 어리광을 부리면서 오빠와 엄마를 흉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완전 애인이야 애인이란 얘기를 했습니다. 번역자는 He's acting like her boyfriend라고 해놨습니다. 아주 적당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애인이라고 하는 한국과 같은 그런 어떤 정감 어린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애인이라고 하면 lover라고 해야 되는데 they are lovers라고 번역했으면 그것도 웃기겠죠? 그래서 He's acting like her boyfriend. 그는 그녀의 남자친구처럼 행동하고 있다라고 번역한 게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문장은 쉽기 때문에 특별히 하실 건 없고 act like랑 act as를 좀 보겠습니다. act like는 뭐뭐처럼 행동한다라는 뜻이고 act as는 뭐뭐로서 행동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he acted like a boss. 그는 우두머리처럼 행동한다. 우두머리가 아닌데 우두머리처럼 괜히 허세 부리고 그렇다는 인상이 들죠? 그런데 he acted as a boss 하면 그는 우두머리로서 행동한다.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도 강하고 권위도 있고 그렇겠죠? 이게 act like하고 act as의 차이입니다. 그러자 아빠가 얘기합니다. 너 이 녀석 한국에 오자마자 나한테서 엄마 뺏어가기냐? 라는 대사를 했습니다. 번역자는 You are stealing your mother away from me 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로부터 엄마를 훔쳐가고 있다 이런 뜻이죠. 영어에서는 빼앗다라는 단어가 상당히 여러 개 있습니다. steal 여기 나와 있는 steal도 있고 rob도 있고 extort도 있고 plunder도 있고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문장에서는 steal이라는 단어가 가장 적당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한국어 대사랑 거의 지역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어 대사에는 있는데 영어에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 이 녀석 한국에 오자마자 라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말까지 다 하고 싶으시면은 as soon as you got home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You are stealing your mother away from me as soon as you got home 이렇게 하시면은 네가 집에 오자마자 나로부터 엄마를 뺏어가느냐라는 뜻이 되니까요. 여기 한국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꼭 한국을 넣고 싶으시면은 as soon as you came back to Korea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You are stealing your mother away from me as soon as you came back to Korea 라고 하시면은 너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나로부터 엄마를 빼앗아 가느냐라는 문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하자마자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비슷한 거 몇 개 보면은 일단 부사 immediately가 있습니다. Please call me immediately when you see him. 당신은 그를 보자마자 내게 즉시 전화를 하십시오. 이 문장은 Please call me as soon as possible when you see him 이라는 문장과 거의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거 하나는 He instantly opened the refrigerator after getting home. 그는 집에 오자마자 냉장고 문을 열었다. 물론 이거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그는 집에 온 후 냉장고 문을 바로 열었다라는 문장이지만 요거는 사실은 그는 집에 오자마자 냉장고 문을 바로 열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뭐뭐 하자마자로서는 as soon as, immediately 같은 게 가장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instantly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빠가 이어서 얘기합니다. 너 이번 주 쉬게 하려 했는데 질투나서 안 되겠어 라는 대사를 했습니다. 번역자는 이거를 I was going to let him rest this week but I want him to report to work 라고 해놨습니다.
요거는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조금 드는 문장입니다. 물론 I was going to let him rest this week까지는 그냥 괜찮습니다. 이번 주 그를 쉬게 하려고 했었다가 되니까요. 하지만 그 뒤에 문장 But I want him to report to work는 왜 집어넣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가 직장에 리포트하기를 바란다라는 문장입니다. 너 이번 주 쉬게 하려고 했는데 질투나서 안 되겠어라는 문장하고는 좀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질투가 나서 안 되겠어라는 표현까지 하고 싶으시면은 I will not because I am so jealous를 첨부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I was going to let him rest this week but I will not because I am so jealous. 나는 이번 주 그를 쉬게 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질투가 나서라는 뜻이 되니까요. 질투가 나다는 표현으로는 be jealous of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I am jealous of you 하면 나는 네가 너무 질투가 난다라는 뜻이고요. 아니면 envy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I envy you 하면은 나는 네가 부럽다라는 뜻이지만 나는 너에게 질투를 느낀다라는 뜻도 같이 포함합니다. 그러자 엄마가 얘기합니다. 호세 2년 만에 귀국했어요. 번역자는 He's been gone for 2 years라고 해놨습니다. 요거는 조금 어려운 문장입니다. 이건 문법으로 현재 완료 수동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이 문장은 He was gone for 2 years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2년 동안 사라져 있었다. 근데 여기에 완료 문장이 돼가지고 He has been gone for 2 years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현재 완료라는 거는 설명하기가 기니까 여기서 뭐 문법을 설명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만 아시면 되고요. 하지만 하나 염두에 두실 것은 he was gone은 he left라는 뜻이랑 거의 같습니다. 그는 사라졌다고 밑에 것은 그는 떠났다입니다. 그러면 왜 he left라고 하지 않고 he was gone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능동태와 수동태 문장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문을 보시면은 he broke the window. 그는 창문을 깼다라는 문장입니다. 근데 이걸 수동태로 고치면은 The window was broken by him. 그 창문은 그에 의해서 깨어졌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능동태는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누가 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고 수동태 문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문이 깨졌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by him은 생략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을 보시면은 he was gone 하면은 그가 사라졌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고 he left 하면은 그가 사라졌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능동태 문장은 주어가 중요한 것이고 수동태 문장은 그 사건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he was gone 하면은 그가 떠나버렸던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 이 번역자가 너무 어려운 표현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걸 더 쉽게 번역하자면은 Jose is back home after 2 years absence라고 할 수 있습니다. absence는 absent, 결석하다라는 형용사의 명사형입니다. 영어에서는 이 표현을 많이 쓰는데 2년 동안 여기에 없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Jose is back home after 2 years absence라고 하면은 호세는 2년 동안 여기에 없다가 집으로 돌아왔다라는 뜻이 됩니다. 아니면 더 쉬운 문장으로 Jose has been away for 2 years라고도 할 수 있겠죠. 호세는 2년 동안 멀리가 있었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번역자는 이 쉬운 표현들을 놔두고 어려운 표현을 선택했습니다. 부인이 남편한테 따지듯 얘기합니다. 이 정도도 못해요? 의미는 2년 만에 만난 아들한테 이 정도도 못하냐라는 그런 표현이죠. 영어로는 we were catching up 이라고 해놨습니다. 이 번역은 한국어 대사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죠. 이 문장은 영어로만 보시면은 우리는 붙잡고 있는 중이다 라는 표현처럼 보이지만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지금껏 밀렸던 얘기를 나누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캐치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따라가다, 쫓아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것도 가능하고 정신적인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I'll catch up with you 하면은 내가 널 곧 쫓아갈게 이런 표현입니다. 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친구랑 둘이 어디로 가기로 했는데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겨서 친구를 먼저 보내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you go first. 너 먼저 가. I'll catch up with you right away. 곧 내가 너 따라갈게.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물론 you go first, I follow you 라고 하셔도 되지만 follow you는 그 사람 뒤를 따라가는 것 같은 그런 의미이고 I'll catch up with you 하면은 너를 따라잡겠다, 너를 따라가서 같이 가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She tried hard to catch up for 3 days absence 라는 문장은 그녀는 3일 동안 결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잡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물리적인 게 아니라 어떤 일, 사무, 공부 이런 것을 따라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못했던 얘기를 다 하려고 해 라는 표현을 하자면은 we are going to catch up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엄마가 한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귀국한 지 얼마 안 되는 아들에게 일을 시키겠다고 하니까 엄마가 하는 얘기가 여보, 호세 아직 시차 적응도 덜 됐어요 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어로는 he is still jet-lagged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jet-lag는 비행 여행 때문에 생기는 시차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jet-lag는 동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입니다. 여기서 he is still jet-lagged라고 하는 것은 동사로 쓰여가지고 수동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직 시차를 느끼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 문장은 그냥 he still has jet lag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는 여전히 아직도 시차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시차는 물론 time difference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근데 이거는 좀 지역과 사이에 생기는 시간 차이기 때문에 jet lag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there is an 11 hours time difference between Canada and Korea 이렇게 되면은 캐나다와 한국 사이에 11시간의 시차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시차를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으로 he doesn't overcome the time difference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는 아직 시차를 극복하지 못했다. 이 문장은 물론 he doesn't overcome jet lag라고 하셔도 되겠죠. 그는 시차 적응을 하지 못했다. 위의 문장이나 아래 문장이나 물론 의미는 같습니다. 근데 약간 차이가 약간은 있죠. 아빠가 엄마를 예쁘다고 하니까 딸 아이가 하는 얘기가 아빠 구원투수로 불렀더니 더하시네 정말 이라는 대사를 했습니다. 번역자는 You are being gross too 라고 했습니다. 이 문장도 한국어 대사랑은 많이 다르죠. gross는 역겨운, 무례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빠도 역시 너무 징글맞다, 무례하다 이런 뜻입니다. 전문 번역가들이 해놓은 걸 보면은 물론 한국어 대사에서 많이 벗어나진 않지만 어떨 때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어 대사를 직역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궁금증이 많을 때가 있죠. 그래서 이 문장도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직역을 해보신다면은 I called you to save me, but you are worse than them 이라고 하시면은 직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를 구해달라고 아빠를 불렀는데 아빠는 그들보다 더 하시네요. 더 나쁘네요. 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 반장님. 저 선생님한테 드릴 말 있어요. 어디 조용한 데라도 가서. 진짜 급해. SOS. 저 사실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선생님 내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선생님은 그 핑크색이 참 잘 어울려요.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남성에게 얘기합니다. 저 선생님한테 드릴 말씀 있어요. 조용한 데로 가서 라고 말했습니다. 영어로는 I need to talk to you in private 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조용한 데라고 하는 형용사로는 silent, quiet, calm 같은 단어가 있지만 여기서 조용한 데는 정말 조용한 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in private 이라고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 선생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요 라고 얘기할 때 talk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얘기하다. 근데 얘기하다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죠. say도 있고 speak도 있고 tell도 있고 talk도 있고 오늘 제가 그 차이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speak를 보자면은 speak는 어떤 내용이 없이 그냥 발언하다. 나쁘게 말하면은 짓거리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he is going to speak at the meeting. 그는 회의에서 말하기로 돼 있다. 여기서 speak는 그 뒤에 어떤 내용이 없이 그냥 어떤 발언을 하기로 돼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a stranger spoke to me in the street. 길에서 어떤 낯선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걸었다. 이것도 어떤 내용이 없이 그냥 발언을 했다는 거죠. 아래에 있는 문장을 보시면은 the bird seems to speak. 새가 말을 하는 것 같다. 이것은 이제 짓거리는 것 같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없이 그냥 뭔가를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걸 스피크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sorry I don't speak English 하면은 나는 영어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나는 영어로 짓거릴 수 없습니다. 발언할 수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문장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저는 영어를 못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I can speak English라고 잘 하시는데 그냥 캐나다 사람은 I don't speak English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에서 외국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이 얘기할 때 나는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I cannot speak Korean 이라고 잘 하지 않고 아마 I don't speak Korean 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캐나다 오셔가지고 나는 영어를 잘 못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잘 못하다 그래서 I cannot speak English 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부드럽게 I don't speak English 라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say는 어떤 말을 전할 때 아니면은 명령조인 말투에 쓰입니다. He said Korea is the best country. 그는 한국이 가장 좋은 나라라고 말했다. 여기서 그는 말했다라는 것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말을 전할 때 문장을 하나 더 보시면은 She said to me she would come in time. 그녀는 내게 그녀가 제 시간에 오겠다고 말했다. 이것도 그녀가 어떤 것을 전하는 말이죠. 물론 자신의 말을 전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say 다음에 사람이 오면 to를 쓴다는 걸 아시고요. 그래서 she said to me she would come in time. 이렇게 어떤 말을 전할 때는 say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명령조인 말투입니다. I won't say this again. 나는 이 말을 다시 하지 않겠다. 라고 할 때 I won't speak this again 이라든지 I won't tell this again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I won't say this again. 나는 이 말을 절대 다시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어떤 명령조인 말투입니다. 그리고 tell은 보통 사람에게 직접 얘기할 때 쓰입니다. She told her son to study. 그녀는 그녀의 아들에게 공부하라고 얘기했다. 이 문장을 보면은 그녀는 그녀 아들에게 직접 얘기를 하죠. She told her son. 그는 그녀 아들에게 얘기했다. To study. 공부하라고. 이렇게 사람에게 직접 얘기할 때는 tell 동사를 씁니다. The captain told the soldiers to hide. 그 대장은 군인들에게 숨으라고 얘기했다. 이 문장도 캡틴이 더 솔저에게 직접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My dad told me to bring my computer. 아빠는 내게 내 컴퓨터를 가져오라고 얘기했다. 여기서도 우리 아빠가 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사람에게 직접 얘기할 때는 tell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는 모두 과거인 told가 나왔지만요. 그 다음에 talk라는 단어는 좀 친근한 분위기로 말할 때입니다. It's good to talk to you. 당신에게 얘기한 게 참 좋았습니다. 아니면은 당신에게 말한 게 큰 득이 됐습니다. 라는 뜻도 되고요. Can I talk to you guys for a minute? 내가 너희들하고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캐나다에서는 이상하게 you라는 말보다는 you guys라는 말을 잘 씁니다. 그래서 Can I talk to you for a minute?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Can I talk to you guys for a minute? 이렇게 얘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 was going to talk to you about it.
내가 그것에 대해서 너한테 얘기해 주겠다. 이 말도 물론 I was going to tell you about it 이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I was going to talk to you about it 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친근한 분위기입니다. 이처럼 say, speak, tell, talk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하여튼 이런 차이가 있다는 정도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뭔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하는 얘기가 사실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I wanted to talk to you today 라고 했죠. 나는 오늘 당신에게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요거는 뭐 사실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기 때문에 I was going to talk to you today 라고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 사실이라고 하는 부사가 있는데 이것도 끼워 넣으시려면은 I actually wanted to talk to you today 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actually I wanted to talk to you today 라고 하셔도 될 것 같고요.